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미국은 지금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0.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94%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기술주의 반등이 이제 주가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섹터별로도 이제 자유소비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었고,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 기술, 산업, 금융주 전반적으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요인은 이제 구글의 힘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구글이. 구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구글 실적의 호조가 전체적인 기술주의 상승 탄력을 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애플 실적에 힘입어서 시장이 다시 회복했던 거와 비슷한 흐름이죠. 구글의 주가는 오늘 전장 대비 7.5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장 대비 1.5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매집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종목인 애플도 전일 대비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45% 올랐고요. 반도체 회사인 AMD 역시 우호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5.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조금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페이팔인데요. 이제 페이팔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또 이제 올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페이팔의 주가가 2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2.75% 하락했고요. 네, 스타벅스의 경우도 이제 1.04% 하락을 했는데요. 스타벅스도 발표했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고 또 비용이 상승을 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전망을 하향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GM은 전일 대비 1.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GM도 이제 알파벳과 같이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빨리 알려드리느라고 살짝 이제 좀 잘못된 얘기를 했었는데, GM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체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이제 GM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구독자님들이 댓글에서 말해주신 대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바라 GM CEO가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올해에는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올해 차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결국 1.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장 전부터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호실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개장 전부터 거의 10곳이 넘어가는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이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IB들이 알파벳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목표 주가를 더욱더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건데요. 가장 주가 강세 전망을 냈던 사람은 UBS였는데 알파벳의 주가를 이제 3,9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이제 인터넷 애널리스트 중에 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마이클 나타손이라는 분도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JP 모건 역시 3,450달러로 알파벳의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골드만삭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거의 10곳에 달하는 IB들이 투자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고 이 구글의 호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간 고용 지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DP가 발표한 1월의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30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1월 초에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그 고용 시장이 약간 위축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통상 이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둔화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긴축 공포가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월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도감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아이러니한 해석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위험 선호 심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이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긴축 강도가 조금 시장의 생각보다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인커밍 데이터를 보면 3월 중순 있는 FOMC에서 더 큰 폭, 그러니까 25bp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긴축에 대한 공포를 조금 완화시키는 영향을 해서 오히려 위험 선호 심리로 해석이 되었고요. 네, 또 연준 관련 인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메리 넬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최근 이제 많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골자의 발언을 했습니다. 달리는 she expects to fully support the initial benchmark interest rate hike at the Fed's next meeting in March. 그러니까 3월에 FOMC에서 금리를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를 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 과정은 gradual,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그럼 점진적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또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금리를 3월에 올리고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인물이죠. JP모건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인 마르코 콜라보니크는 이제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직도 주가가 과매도 영역에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견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르코 콜라보니크가 나서서 주가가 과매도된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주가가 3%나 더 빠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과매도 영역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시장 베테랑인데요. CIBC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데이빗 도나베디언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폭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시장에서 5% 정도 빠지는 것, 5% 정도의 하락에는 굉장히 우리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연중 어느 시점에서는 full-blown correction,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지수가 최소 10%의 조정을 더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나온 숫자인데요.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였던 3.84달러를 하회하는 3.67달러로 집계가 되었고요. 메타 플랫폼스 실적이 발표된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15%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구글의 실적 호조가 시장 전반의 심리를 끌어올렸다면 내일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시장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로존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1월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뛰어 올랐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물가도 치솟으면서 3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유로화가 강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분트체 10년물 금리도 한때 0.047%를 기록하면서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3일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은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0.5%로 상향하고 8,950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투자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에 영국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8일로 끝난 미국의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을 빗나가 감소하고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